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수만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개별주를 요즘 계속해서 공략해주고 계시는 김영일 전문가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줄여주신다면요? 네, 시장 박스권 장세 본격 시작, 올라갈 개별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또 직접적으로 또 좋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약간의 또 이제 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간의 또 하락하는 흐름,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말씀드렸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 그동안에 이제 이 상승이 나왔었던 뭐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또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살짝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또 이 개별주들에 대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역시나 이 시장이 고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 매크로적인 수급들이 슬슬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수급들이 개별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이 과매도에 대한 매크로 수급이 계속해서 잘 들어갔었던 게 저번 주 장세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그렇고 과매도권을 벗어나면서 이제 또 이 시장 박스권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무언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에 FOMC 의사로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이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기대 이상이다 혹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러한 또 방향성이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연준의 방향성, 그 다음에 뭐 물가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연준은 굳이 또 이제 이번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발언을 기대하기보다는 약간 또 매파적인 발언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박스권에서 올라갈 확률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고점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또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개별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돌아주고 있죠. 뭐 이제 이 원격 의료 관련된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과상화폐 관련된 섹터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웹툰 관련된 이러한 섹터군들이 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러한 흐름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시장은 박스권 상단에서 약간의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별주에 대한 흐름이 강해질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별주의 중요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뜨거운 두 섹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섹터는 어디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가상화폐 섹터입니다. 가상화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에 강력한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관련주들도 일제히 한번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의 또 이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오는 모습, 추세를 좀 지켜주고 있기는 하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일제히 눌리는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대로 끝이 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들어가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4월에 또 이제 반감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반감기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반감기가 도달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ST 관련된 뭐 갤럭시아 SM이라든지 혹은 뭐 K옥션 이러한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기술 투자 혹은 이제 뭐 위지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눌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일시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면서 이슈가 재점화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재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 하지만 4월에 또 이 다가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반감기 이슈에 맞추어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안 그래도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도 있어가지고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걸 잘 찾자. 특히 또, 주도주 중에서 2차 전지 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매 속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잘 잡아야지 좋은가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또 이제 가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가는데 그러지 못한 종목들은 지금 현재 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뭐 대표적인 부분은 엔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캠이 지금 이 5만 원 정도에서 놀던 종목이 지금 벌써 이제 33만 원까지 가버렸으니까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이 대표주들 양극재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결론적으로 최근에 들어온 수급들이 매크로적인 수급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앞선 구간의 매물을 모두 소화해 줄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그릴 확률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림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포스코 그룹주들 모두 다 같은 그림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또 민감해진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민감해져 버린 그런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 수급 자체가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줄 만큼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있었죠. 미래 나노텍 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었고 오늘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탑머티리얼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 15일 날에 추천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2월 7일 정도에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 2차전지 장비 관련해서, 그 다음에 LNF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전구체 관련된 이러한 이슈, 전해제 관련된 이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또 주목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 종목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혹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약간의 이제 이 매물대에 좀 막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 종목들은 안내를 드렸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 물량들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결론적으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어야 그때부터 찐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추천드렸던 단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20%, 30%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이 또 어제 안내드린 종목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제 흐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마찬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선 구간에 또 매물을 마찬가지로 소화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 목표가 도달을 바로 해주는 모습, 하루 만에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게 되면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저번 주 15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선 구간의 매물 모두 소화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 결국에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거고, 힘이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내드렸었던 종목들은 소화해주는 움직임, 그 다음에 강한 힘 모두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오후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갔다가 그 매크로적인 수급이 빠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서 약간의 물량이 조금 빠지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가는 종목들은 가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못 가는 종목들은 못 가는 흐름.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섹터들, 그 다음에 뭐 웹툰, 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저출산, 그 다음에 또 교육 관련된 정책들, 최근에 원격 의료 등등 해서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선별적인 매매, 박스권 매매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니 이러한 그림들을 준비를 하시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니까 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떠한 종목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도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대응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